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3편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봄날의 마지막이죠. 드라마적인 재미에서나 뭉클함에서나 봄날의 마지막답지 않나요? 3화 마지막 본편은 예스터데이 그들의 봄운입니다. 뒤의 말은 뭘까요? 운명일까요? 3화에서는 의미 있는 애순이의 독백이 있었습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독백입니다. 결혼 양장을 맞추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비 내리는 부두를 뛰어가면서 했던 애순이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쥐자리의 선을 보는 자리에서 그때 숟가락 기억나시나요? 기묘하죠. 숟가락이 탁자에 걸쳐 있습니다. 굳이 숟가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화 전체를 보죠. 3화도 너무 좋죠. 어쩌면 드라마를 이렇게 잘 만들까요? 웃음 포인트도 너무 좋고요. 애순이의 그 서글픈 마음과 관식이의 사랑을 어쩜 이렇게 잘 담을까 싶죠. 3화 가장 가슴 아픈 봄날이면서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부산 경찰의 재미진 리액션과 부산 금은방 아줌마의 찰진 부산 사투리도 재미있었죠. 뭐니해도 선풍기가 또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전과 10범 여관 주인이 끌려가면서 니들 선풍기 값 물어내라고 하죠.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선풍기가 절이 되나라고 하던 장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웃음 지을 만한 포인트를 어쩌면 이렇게 잘 잡을까요? 서정주 시인이 그랬죠. 봄이 오면 꽃들이 산을 뒤덮고 그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봄은 하늘을 찌르는 생명력이죠. 두 사람의 봄 같은 사랑을 보면 어린 두 사람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선풍기도 찔렀던 게 아닐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3화는 특히 가슴 뭉클한 대사들도 무척 많았죠. 관식이가 꾸는 꿈이 자기 때문에 좌절되는 것 같아서 애순이가 관식이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관식이가 그걸 내가 너를 못 살게 해 라며 몇 번이나 반문하고 울죠. 억지로 보내야 되는 애순이가 10살 때부터 나한테 조구 그런 거나 갖다 줬지 해준 게 뭐냐고 할 때 너만 10살이었냐 나도 10살이었으니까 라고 하던 관식이의 말도 참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관식이가 무슨 운동을 했던 건지도 드러났죠. 아주 유망한 수영 선수였네요. 왜 관식이가 100바퀴를 돌라면 돌았던 건지도 알았죠. 빵과 우유 때문이라고 했었지만 그건 애순이 때문이었네요. 힘들고 좋아하지 않던 게 운동이었죠. 그런데 애순이 때문에 했던 겁니다. 애순이 소원인 섬을 뜨게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겨울이 와서 관식이가 애순이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마도 수건 몇 장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좋았던 장면을 다 이야기하자면 버릴 게 하나 없으니 끝이 없겠죠. 3화의 특이했던 장면과 대사 그 두 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숟가락입니다. 선장과 선을 보는 자리에 나간 애순이의 숟가락 기억나시죠? 엽차 언제 오냐고 테이블을 탕탕 내리치던 선장입니다. 요란하게 내리쳤습니다. 자기는 쌍화차에 계란 띄워 먹으면서 그때 애순이 찻잔 옆에 있던 중간 크기의 숟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게 화면에 잡힙니다. 기묘하게 테이블에 걸치죠. 그 장면도 잠시 머무르다 갑니다. 버릴 게 하나 없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왜 그 장면을 넣었을까요? 연기하다 보니 하필 그렇게 걸치게 된 걸까요? 재미있다고 그냥 살려서 간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숟가락이 걸쳐 있도록 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애순이의 독백입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비극이고 지긋지긋해서 그때 안 뛰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의미 아닌가요? 더구나 쳐들어온다는 강한 표현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또 강하게 주죠. 가정을 하고 쳐들어오고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이 대사의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자, 첫 번째 숟가락인데요. 엽차 오늘 오냐라고 강하게 요란하게 두드리던 탁자에서 숟가락이 아슬아슬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걸쳐 있습니다. 그 앞장면에서 애순이 작은 아버지는 은수저 한 벌 못해 보낸다고 관식이에게 말했죠. 그때 관식이는 숟가락 없다고 안 굶겨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애순이를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때 애순이는 흠난 생선 떨이에 가냐며 거절을 합니다. 애순이가 이미 관식이 엄마에게 설득 당했기 때문이죠. 숟가락은 생존과 같습니다. 엄마 광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소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애순이도 마찬가지죠. 식모처럼 창피를 무릅쓰고 살아야 했고 그런 애순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늘 조기값에 하나 덜을 얹어서 가져주던 게 어린 관식이었으니까요. 엄마 광래도 애순이도 늘 찌들게 가난했습니다. 결국 먹고 살 곳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그 30살 먹은 선장에게 제취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은 한 끼를 잇는 도구이면서도 굶주림을 달래주는 도구입니다. 숟가락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생명의 연료입니다. 생존의 의미죠. 엄마 광래는 그 생존의 숟가락이 바다였고 숨병으로 죽어가면서도 딸 애순이 입에 들어가는 전복이 천안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 광래가 살아가던 이유기도 했죠. 그 밥 한 숟가락의 무게에도 눌리며 이제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게 서글픈 애순이의 삶입니다. 몸둘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던 애순이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선을 본 건 아니지만 선장은 숟가락으로 계란을 건져 올리며 먹던 스푼이었죠. 그 장면은 애순이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걸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담아내는 불안한 순간을 담는 의도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관식이가 꿈을 접는 거라고 했던 관식이 엄마의 설득에 바로 유일했던 자기의 사람 관식이를 놓아야 했으니까요. 관식이가 가버리면 애순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배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는 관식이니까 애순이의 삶이 무너지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 테이블에 걸쳐져 있습니다. 떨어져 무너져 내리질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상하죠? 요망하죠? 애순이의 독백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운명이란 그토록 요망진 거라고 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요상스럽게 얽히고 꼬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작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운명의 얄궂은 요망함이라는 말이겠죠. 선장과 살기로 하고 관식이도 잊어버려야 하고 다 포기하고 살려고 하니 운명이 요망집니다. 그 숟가락을 잡아줍니다. 조그만 숟가락이 조그만 애순이를 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해보고요. 둘째, 애순이의 이상한 독백입니다. 뛰지만 않았더라면 쳐들어오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럼 뛰는 바람에 이런 운명을 살아야 했다는 건가요? 과연 그런가요? 이건 반어적이죠. 엄마 광래가 쓰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왼수라고 늘상 애순이를 이야기하던 엄마 광래였거든요. 왼수라는 표현만큼의 크기의 사랑이 애순이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애순이는 쳐들어온다는 말을 합니다. 쳐들어온다는 게 공격적이고 불쑥 침입하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삶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나 희망이나 긍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안겨주는 반어적인 표현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애순이 마음과 너무 잘 어울리니까 뭉클한 겁니다. 애순이 삶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쁨이든 희망이든 좋은 일이든 찾아오지 않았던 게 애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불행이 익숙한 일상이었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서글픔이 그녀를 따라다녔죠. 그 절망의 반복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피할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벅차게 온 겁니다. 유일한 자기 사람 관식이조차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던 애순이에게 사랑이 돌아온 겁니다. 숟가락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떠나는 관식이는 애순이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겠죠. 관식이를 그런데 다시 앉게 됩니다. 숟가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처음 경험하는 강렬하고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겠죠. 늘 불행한 운명만이 자기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애순이었거든요. 불행의 무게에 익숙한 사람에게 기쁨은 너무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마치 무언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느낌이고요. 거의 운명적인 전환점과 같은 그 무게를 애순이가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쳐들어온다는 표현은 애순이에게 익숙한 불행과도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묘사할 때도 대조적으로 그 말을 썼던 겁니다. 쳐들어오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애순이는요. 곱씹을수록 외로운 애순이가 가졌던 그 기쁨과 행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애순이의 서글픈 고단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이걸 기막히게 표현해냈던 것 같습니다. 운명, 숟가락이 기묘하게 걸쳐져 있고 자신이 뛰어가고 관식이가 헤엄쳐 오던 운명은 아마도 금명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금명이는 부산 여관에서 선풍기가 부서지던 그 뜨겁던 시간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팔싹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금명이가 효녀라고 고모가 그럽니다. 관식이 엄마한테 설득을 당할 때 애순이가 가볍게 입덧을 했었습니다. 운명을 뒤바꾼 힘은 어쩌면 금명, 그러니까 애순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운명의 전환점이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숟가락도 세워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숟가락은 운명의 전환점을 상징했던 거죠. 효녀 금명이 엄마 애순이에게 기쁜 전환점이었다면 마찬가지죠. 엄마 광래도 딸 애순이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아주 짧았지만 행복한 봄을 느끼고 죽었거든요. 봄의 마무리와 또 여름으로 넘어가는 애순이를, 엄마 애순이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냈구나 싶었습니다. 쳐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던 애순이, 그리고 그 숟가락이 멈추는 애순이, 결국 엄마였기 때문에요. 이 드라마는 결국 엄마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곱씹을수록 시를 읽는 것처럼 버릴 게 하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폭삭 소가수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